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적절한 시기를 다 침묵했어요. 우린 너희들끼리 싸워. 나는 관여 안 해. 그리고 관세도 기다려줬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왜 트럼프가 지금 모스탄이라는 첩자를 보냈냐, 우리 한국에. 지금은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9배를 늘린다는 거예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책정한 그 금액에 이미 해년마다 올리게 돼 있는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이미 올려줬는데 거기서 9배를 올리겠다고. 한국은 현금 인출기면서 아무 때나 요구하면 다 뜯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는요, 미국의 해구산을 잡고 있는 대만이라든지 한국이나 일본을 동맹국을 악용해서 그들의 약점을 악용해서 알래스카는 기후가 나빠서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이런 일이 이 최고의 갑부들이 최고의 재벌들이 그 알래스카에 갔다가 1년에 한두 달 할 수 있는 그 기후 조건도 나쁜 데로 매장량이 확실치도 않고 거기가 만약에 잘못해서 가스관을 잘못해서 환경 오염을 일으켰을 때 수천조의 이 환경 오염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수천조가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공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측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들이 전문가들이 거기서 철수를 했어요. 미국 자기 기업도 철수를 해버려요. 우선 기후 조건이 1년 12달 해도 좋지 않은 판에 2, 3개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2, 3개월 밖에 없는데 그 매장량이라든지 잘못 건드리면 여기에 수천조에 날아가 버리는, 이건 위험한 것이다. 가스 파이프라인을. 그런데 트럼프는 모든 세계적인 기업이나 자기 미국 기업이 철수를 해버린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과 대만과 일본, 미국의 안보의 해구산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이 관세를 25% 관세를 매기면서 거기에다가 관세 다 포함해서 거기다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 하는 거죠. 그 위험한 공사를 해서 네 돈으로 해서 그 파이프 라인을 해서 한국까지 갖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만, 한국, 일본 세 나라를 끄집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그러면 우리는 그 공사 자체가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너무 혹독한 거기에다가 거기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우리나라까지 가져와 온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네가 우리나라의 암적인 존재 그것을 갖다 개발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그 파이프라인 네 나라까지 해서 네가 미국을 하나도 손끝 까딱도 안 하고 우리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한테다 그 짓거리 시킨 거예요. 동맹을 악용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 모스탄이 그 트럼프의 첩자라고 그러냐. 모스탄이 와서 우리 국민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이재명, 나는 이재명을 싫어해요. 이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지지했던 호남 출신이지만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 잘못했을 때도 칼로 난도질을 했죠. 나도 내가 제일 심하게 했어요. 그래 문재인이 정권을 못 잡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남 사람 죽이기 무슨 중도층 집안채 갖고 있는 사람까지 다 서민으로 다 추락시켜 놨잖아요. 그런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왜 국민의힘당이 대선을 갖고 있어야 되냐. 거대 야당이 내가 아무리 지지해도 호남 사람이지만 171석을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장악을 하고 거대 입법이 사법을 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바꿔주고 줄탄핵을 시킨 다음에 줄기각을 타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재탄핵 쌍탄핵 하겠다고 이런 너무 이 마음대로 법을 지 법대로 이재명이 를 위한 법을 만들어내고 이런 데는 도저히 대통령 거부권이 있으니까 이게 굴러가지. 국민의힘당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남이 잘 되는 것보다 이 나라가 무너지면 호남도 없다는 거예요. 영남 호남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라가 위급한데.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래서 국민의힘당에서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단합을 해서 니들이 대꾸를 가서 단일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갔어서 이 마음대로 하는 이 민주당의 행패지를 거부권이라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국민의힘당을 민 겁니다. 내가 호남 사람이고 평생을 민주당 지지했던 김대중, 문재인까지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왜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당한테 한덕수하고 김문수가 단일화하면 국민의힘당이 대선을 갖고 올 수 있었는데 민주당은 한덕수를 공격하고 아주 싫어했어요. 그 대신에 김문수가 되니까 이재미가 여유있게 축하를 했어요. 왜? 권성동이가 김문수가 마지막까지 단일화 안 하고 버텨버리니까 우리는 망했다. 온 국민이 국민의당은 저 김문수가 단일화하고 나가면 망한다고 다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가 머리가 나쁘지 않은 한 이런 선거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202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재자 투표 뚜껑을 열어가지고 50명이 민주당에 50명이 떨어졌던 국회의원이 무대기로 나와서 당선돼 버리자 국민들에서 171명이 그래서 거대 야당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안 그래도 국민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뻔한 뭐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재명이가 미쳤다고 하겠어요? 부정선거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모스탄이 와서는 부정선거라고 흔들리고 우리나라 제일 최고 대학인 서울대 학생부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재명이 뭐 소년원 시절이 어쩌냐 하고 그것이 진실이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려면은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는 선거 처리하든지 그 전에 하든지 윤석열을 갖다가 돌려면은 이미 시기가 놓쳤다는 거예요. 이미 다시 새 판이 짜지고 국민이 전부 그 49%를 이재명을 해서 당선된 사람을 저들이 뭐 해외 교포가 무슨 이재명이 물러나고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 세워야 된다 하고 뭐 데모지한다. 이것은 트럼프 수수죠. 왜 트럼프 수수냐? 트럼프가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자기가 대통령 되면 바로 갖다가 중지시키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트럼프는 가해자인 러시아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우크라를 하고 그걸 도왔던 유럽을 패싱시켜버리고 트럼프는 우리는 너희들 전쟁 계속하면은 우크라에 우리 미국이 자꾸 이렇게 무기를 줘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전쟁 끝내려면 러시아 편에 들어서 네 지금 지금까지 따먹은 땅 다 네가 가지고 나토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패싱 시켜버리고 푸틴하고 둘이 트럼프가 이러자 EU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EU 국가들은 우리가 더 이상 이 트럼프한테다가 유럽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유럽이 왜 미국에게 안보를 맡기고 미국의 손을 잡고 했느냐? 그것은 주적이 바로 푸틴 러시아요. 러시아가 동토 땅에서 남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밑으로 폴란드니 뭐니 전부 밑으로 유럽을 이렇게 먹어 들어갔잖아요. 저 살 수 없는 러시아의 그러니까 알래스카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동토를 가지고 미국한테다 갖다 헐값으로 판 거죠. 뭐 매장량은 있다지만 모든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이 가서 다 철수해버린 게 뭐예요? 속에 석유가 있고 가스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할 수 없는 그런 동토니까 그림에 있는 떡이죠. 그 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푸틴 그리고 모든 러시아 주변의 모든 해협들은 전부 다
이 얼음이 얼어가지고 세빙선으로 깨고 저기 이 러시아의 선박이 돌아다녀야 돼요. 세빙선이 앞으로 가면서 배가 지나가야 되니 그 말도 못하는 거죠. 그게 그 억지짓이죠. 그게. 그러니까 해협은 다 얼어붙어 버리고 오직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해협이 흑해 쪽이 유일한 그쪽이 그 선박할 수 있는 러시아 해군이 선박할 수 있는 그런 기지였다는 거죠. 그게. 이런 데서 러시아는 나토 동맹국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나토 동맹이 다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하고 동맹을 해버리면 이 러시아 선박은 어디서 주둔할 데가 없어요. 그 얼지 않은 땅인 그 바다인 그 흑해 그쪽으로 전부 다 나토 군으로 둘러싸여 버리고 떼거리가 무섭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핵심은 트럼프는 젤렌스키한테다 그럽니다. 젤렌스키를 선제 공격하는 협상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뭘로 협박했습니까? 니는 지금 전쟁 중에 임기가 끝나버렸는데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 니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아크리스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기고만장했던 젤렌스키가 풀이 탁 꺾이죠. 그러니까 EU 국가들이 전쟁 중에 임기가 끝난 것은 전쟁에 총알이 날아오는데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선거를 하느냐. 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그대로 연장해 가는 것은 모든 나라의 관례다. 이것은 젤렌스키가 뭐 장기 집권하고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EU가 젤렌스키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나 젤렌스키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시작하죠. 나는 이것만 뭐 하면은 난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것이 젤렌스키한테는 니는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 전쟁 중에 선거를 하지 않고 지금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해서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푸틴이 너무 오만방자하니까 다시 젤렌스키를 살짝 푸틴에 대해서 뒤통수를 맞은 트럼프가 다시 작전을 좀 바꾸고 있지만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할 때 그 전쟁 중에 임기가 만료돼서 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갖다 공격했어요. 젤렌스키를 패싱시킬 때.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매기면서 룰라 대통령이 막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자 룰라 대통령에게 당신은 부정선거 했지 않느냐? 그러고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다 굉장히 지금 모스탄을 한국에 보내서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하고 이재명이 소년 시절에 무슨 소년공이 아니고 소년 원이다. 감옥 속에서 사람을 살인해서 어쨌다. 이런 식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성 루머가 아니더라도 기존 12건의 범죄에서 5건의 재판은 한국의 우리나라 법에 84조에 의해서 그건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민의힘당을 내가 지지했지만 국민의힘당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84조가 발동했기 때문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건 국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 모스탄이 와서는 서울대를 가 접근해서 이런 악성 루머 부정선거 우리는 국민은 의아해요. 선거를 안 해도 민주당 이재명이가 당선될 걸 빤히 안 선거를 가지고 오죽하면은 국민의힘당에서 김문수가 한덕수하고 단일화 안 하겠다 하니까 우리는 망했다 했던 국민의힘당 자체 내에서 우리 국민도 저 김문수하고 이재명의 대결은 선거를 하지 않아도 이재명이가 이길 거다. 승산이 없는 국민의힘당이 승산이 없다. 100% 이재명이 이긴다고 다. 그러니까 자기 당내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우리는 망했다 그랬잖아요. 나도 보기에 망했다고. 온 국민이 망했고 이재명이도 김문수가 나오니까 좋아하고 박수 치고 그들은 축하 전화를 해줬어요.
아주 만만한 상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들어왔다는 거죠. 한덕수가 김문수하고 단일화했다면 이번 정권은 이재명이가 아니고 한덕수가 됐을 거예요. 대통령을 국민의힘당이 가져왔는데, 국민의힘당은 머리들은 좋고 다 이기적이고 단일화를 안 하고 내부에 총질을 해요. 내부 다.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은 나쁜 놈은 민주당이었어요. 31개 거대 야당을 가지고, 171번의 거대 야당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밀어붙이고 삼권 분립된 나라를 전부 다 이 거대 야당이 독재로 다 삼권 분립을 해체시켜버리고 31명을 출탄시킨 것은 국정 내란이에요. 31명이 출탄된 상태에서 무정부로 흘러가는데, 거기서 비상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하니 비상계엄을 안 할 나라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비상계엄밖에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때 미국은 왜 침묵했냐. 도우려면 그때 도왔어야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런 룰라 대통령이라든지 젤렌스키에게 했던 짓거리를 우리 한국은 트럼프가 현금 인출계라고 그러잖아요. 주한미군에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년마다 몇 프로를 올린다는 것을 이미 올려준 거에다가 9배를 또 더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번에 똑똑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재명이 미국한테다가 저시자주권 환수라는 카드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관세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9배를 요구하는 트럼프한테는 뒤통수 맞은 거죠. 한국이 저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저시자주권 환수 문제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은 뒤로 밀치면서 자꾸 피했어요. 그런데 9배를 갖다가 요구하면서 지상군 4,500명을 빼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미국한테는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9배를 갖고도 지상군을 철수에 대한 이유는 북한에서 이 무기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군 기지에 있는 평택 기지를 갖다 던지면은 거기에 지상군 4,500명이 죽는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자기 살살 빼들고 있는 상태에서 미군의 주요 군 사령관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항공모함이다 그래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바이든 행정부 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하고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나라들과 일본도 영토 전쟁을 벌이죠. 중국하고 오키나와하고 인도 태평양에서 연합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개가 나한테다 밥을 얻어먹고 나무 집 가서 집 지켜주다가 그쪽에서 쫓아오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그 주인이 우리 집 쪽으로 들어와서 다른 그쪽에 강도가 들었으면 강도 쫓아낸다. 강도를 몰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이 거기서 전쟁을 그 필리핀하고 전쟁이나 일본하고 전쟁에 붙으면 주한미군이 연합훈련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이 워싱턴을 쏘기 전에 주한미군이 있는 한반도에다가 미사일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부지리로 우리는 전쟁에 휘말리고 우리는 피해국이 되죠. 우리나라에 총알이 쏘아오니까 중국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전쟁에 미국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트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트남은 또 우리 한반도에 남북이 왜 갈라졌습니까? 미국이 주둔해서 한국을 살려내니까 9배를 내라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소련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중에서 중국의 징기스칸이 나라를 다 정벌을 하고 러시아에 남하 정책이 있었지만 우리 한반도는 안전하게 5,000년 동안 다 이들과 교류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소련하고 미국의 힘겨루기에 우리 한반도가 대리전을 치른 겁니다. 미국이 여기 와서 안 있었다면은
한반도가 분화될 필요가 없고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 때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꾸 미군이 죽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도 미국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같이 참여했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병상에는 그때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 병상에 누워있고 그 돈은 다 한국 정부가 대고 있어요. 미국 전쟁에 우리는 혈맹이라고 전부 참여해줬죠. 그런데 지금 베트남에서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갖다가 발표했죠. 아시아 인기는 아시아끼리 싸워라. 우리 미국이어서 발표한다. 그리고 미군이 그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버리니까 지금 베트남 보세요. 아주 잘 살고 있잖아요. 베트공일 때 베트남일 때 얼마나 가난하고 빈국입니까? 지금 미국이 갔다가 아시아 국가에서 패권 싸움에 갖다 끼어들어서 베트공 베트남 이데올로기 전쟁이죠. 그것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었잖아요. 지금 단일화돼서 베트남이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은 러시아나 중국하고도 친하고 미국에도 팔아먹고 아주 대나무 외교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남북이 갈라져 있어 베트남 전쟁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미국하고 소련의 전쟁에 우리는 대리전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우리 밑쪽이 반토막이 나 있는데 미국이 위세를 떨고 있잖아요. 뭐 9배를 내라. 니들이 지금 잘 사는 건 다 미국 덕분이다. 이러인데 지금 모스탄이 이재명이야 흠집을 내고 이 한국 정부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 저거들이 인정 안 하면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왜 49%로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64%까지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아주 좋은 카드를 냈어요. 물론 작전권 환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이 피해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피해도 많고 또 위험 부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밖에 나가서 연합훈련에 해서 그쪽에 전쟁을 우리나라로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가서 참전하다가 집구석 들어올 때는 평택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택기지가 전쟁 포탈을 맞게 되면 우리나라가 직접 전쟁에 휘말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우리 한국한테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시아하고 가까이 하지 말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경제 5개발에 많은 뭐 새마을 운동이니 이런 것들을 베트남이라든지 인도가 많이 배워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일으켰지만 우리 한국은 베트남하고 인도에 해서 이 외교를 갖다 배워야 돼요. 외교 정책을. 가들은 대나무처럼 바람이 흔들려서 이리 왔다 갔다 이제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도 중립을 지키면서 얼마나 핵을 보유하면서 잘하고 있습니까? 인도도 아주 중립을 지키고 있죠. 이럴 때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이틀 만에 대북방송 확성기를 까버리자 어물풍설을 막 내려보내던 북한이 당장 반응합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북풍선을 끄고 어물풍선을 안 보내요.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6년 동안 대북방송을 안 했던 것을 다시 개최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시사한 바가 크죠. 남북이 다시 문재인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처럼 일상가족이 다시 상봉하고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조전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망쳐놓은 것들을 회복한 데는 그렇게 빨리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이재명이를 국제 망신을 시키려고 소년원이라든지 부정선거로 이재명이를 깎고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비와 한미 관세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먼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나 젤렌스키와 협상할 때처럼 먼저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먼저 흡집을 내기 위해서 이 모스탄을 첩자로 보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 19일 연합뉴스 등의 탕 교수는 이날 오후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지자들에게 중국 공산당과 북한 한국 좌파 정권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가 중국하고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정순절에 참석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이펙 경주에서 회담이 열릴 때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에 참석 안 해버리면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중국하고 어차피 아세안 국가들은 모여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많은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데, 트럼프는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기필코 참석하려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호주나 뭐 중국이나 이 미국이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본의 무슨 그 박람회에는 참석하려는데 못하게 했다. 일본과 관계가 지금 나쁘죠. 동맹도 없어요, 미국은.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에 대해서 먼저 이재명이를 흠집내고 또 이재명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모스탄이 온 목적이 중국과 공산당과 북한, 한국 좌파 정권이 흔들고 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이재명 흠집내고 또 우리 정부가 북한과 중국과 가까워지고 또 작전권 환수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 9개가 또 이 관세하고 맞물려서 이재명이 흠집내고 주도권을 갖기 위한 트럼프의 룰라나 젤렌스키 했던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19일 오후 1시 무렵부터 공항에 지지자들이 500여 명,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자나 국민의힘당에서는 이것을 범국민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년은 운운하는 것은 한국의 84조 헌법에는 대통령이 그 반란죄, 내란죄 외에는 다른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대통령 되기 전에야 찍고 까불었지만 대통령이 되면 그 법대로 시행해야 되고, 야당은 더 이상 그런 걸로 구속이니 뭐니 뭐 재판이니 이런 소리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재명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일단 대통령이 우리 태국기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국익에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후 1시 무렵 공항에 지지자들이 500명이나 거기에 했다는 게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 탄 대사는 제1기 트럼프 정권 때 뭐 9번째 이 트럼프의 오른팔이에요. 이것을 또 보수층 지지자죠. 여기서 지금 이재명이 중국과 북한하고 가까이 되는 것을 견제하고 이재명한테 흠집내서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관세에 대해서 먼저 주도권을 잡게 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했던 수법을 동일하게 쓰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당은 여기서 까불면은 오히려 해산 위기 됩니다. 국민들도 등을 돌려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49%로 대통령이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온 국민이 지금 64%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당선되고 나서. 왜? 지금 보수층 보니까 보수층의 60대 70대 노인들까지도 전부 이재명한테 지지율이 64%라 줬어요. 49% 당선됐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64%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부정선거제 한다고 이빨이나 들어가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 부정선거였으면은 권성동이가 김문수가 끝까지 누워버리면서 나는 단일화 안 할 거야 했을 때 우리는 망했다 그랬죠. 망했다는 건 뭡니까? 이재명이 당선된다는 걸 의미하죠. 상대방에서 우리는 이미 망했다고 두 손 들어버렸는데 뭘 우리 국민도 그렇게 느꼈어요. 김문수가 되면 100% 망한다. 김문수가 되니까 이재명은 웃으면서 축하를 해줬어요. 왜? 자기는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국내 사정을 잘 모르고 무슨 이 룰라한테 써먹었던 뭐 부정선거니 뭐니, 이번에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가 여기 있는 경찰관들도 조속히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동원돼야 하니 질서 유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들은 빨갱이들이나 잡아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탄 교수가 다자 500명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지금 홍수로 여러가지 나가야 되니까 빨리 지금 이거 해산하라 이러니까 빨갱이나 잡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1시간여 탄 교수가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자 USA를 외치는 지지자들의 연호가 이어졌다. 광주 5.18에서 보였던 미국이나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광주 시민한테 총을 주제를 하고 막 대학생들을 팬티만 입혀가지고 두 손을 머리에다 얹고 전부 트럭에 싣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이런 걸 보고도 미국이 인권이니 자유니 했던 미국이 군만 보고 있으니까 광주 시민들이 미국 대사관에 갔다가 폭탄을 던져버리고 전부 불살려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거 미주주의 인권을 하는 미국이냐? 그러니까 미국은 살리는 거죠. 우리가 한국 정부에 괜히 관여했다가는 미국 나가라고 한참 그랬잖아요. 탄 교수를 규탄하는 유튜버 등 10여 명이 공항 한편에서 항의를 이어가며 양측 간에 욕설과 고성에 갔으나 경찰 제지로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지난 14일 입국한 탄 교수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 소녀는 수감설을 주장했다. 16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려 했으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불발됐다. 더울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있는 시절에 새 정부가 들어오기 시절에 손을 댔어야죠. 도와줬어야지.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 국민의 지지율을 받고 49%로 당선돼서 64% 지지를 받고 있는 현 대통령을 지들이 뭔데 무슨 뭐 해산해서 무슨 윤석열을 다시 끌어서 대통령 만들고 뭐 이재명을 끌어내려라 하고 뭐 교포들이 그렇다는데 여기가 교포들의 나라입니까? 물론 이 온 국민이 뽑아서 지지율이 64%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교포들을 갖다가 트럼프가 탄 교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탄 교수는 이 트럼프의 일기 때 오른팔이었어요. 9번째 서열 9번째라고 그래요. 탄 교수는 17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탄 교수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압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부정한 선거론과 이 대통령의 소녀는 수감설 등을 반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증거들에 의존해 말했지만 증거 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노출되지 않겠다며 그 기밀에 대해서 발설할 때 기본 원칙은 신변보호를 위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밝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니까 밝히지 않은 거죠. 탄 교수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살해 사건에 연루해 소년에 수감됐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입건됐으나 그의 출국으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랬네요. 탄 교수가 17일에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에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온 전직 한국 전한길 등과 간담회 열고 설교를 했다는데요. 나의 어떤 간증이 오늘 주일날 오후 4시에 선가크로스에 어떤 간증에 설교가 있고 거기에는 질병에 걸거나 암병 걸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오후 4시 선가크로스의 어떤 간증에 많이 참여 바랍니다. 그때 어떤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설교 중보기도 병든 사람이나 암병 환자나 내가 이렇게 이번에 한 달 전에 5월 18일쯤이죠. 선거 기간에 두 달 전에 내가 사경을 헤매고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또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인데 수많은 사람을 중보 기도로 암병이라든지 한 달 만에 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걸 많은 경험을 했던 나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이 어떤 간증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중보 기도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보 기도에 와서 기도를 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오늘은 지금 계속 오늘 지금 그 미국 트럼프의 첩자다 나는 그렇게 모스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무 신문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보질 않고 모스탄이 갖다가 유언비어 이재명 대통령의 흠집내기 미국 작전에 휘말린 걸 나는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제일 처음으로 모든 나의 블로그라든지 했는데 Y기업 하수인들이 내 이 정치 코멘트니 뭐니 철저하게 막더라고요. 나는 모스턴이 트럼프가 보낸 첩자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9배 인상과 지금 다가올 25배 내라는 관세에 대한 이재명의 흠집내기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했다는 그 수법을 우리나라에다 써먹으려 했다가 실패했죠. 또 이 우크라이나 젤레스키한테다 써먹었던 지금 임기가 끝나버렸는데 너는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써먹었던 트럼프의 협상 무게에 그게. 그것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지금 미국한테다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카드를 내놓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9배의 인상은 주둔비 9배 인상이란 건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중국과 또 북한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겠다고 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미국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잘 지내야 되고 미국이 형님 국가로 떠받들어놨던 지금 뒤통수 치고 동맹을 우습게 알고 그 뭐 알래스카에다가 주한미군 뭐 해구사를 막 받고 있는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을 갖다가 그런 데다 쳐박아서 니들 해서 그 개발시켜서 가스라인 해서 뭐 가스까지 사가 이런 악역을 맡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아시아 타임스에 어제 날짜예요. 2025년도 7월 19일자 날짜. 모스탄 500명 환송받으며 출국, 한국 좌파 정권 흔들고 있어 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의 나처지 코멘트를 했고 또 뭐 지금 전환길 10만 명 양병과 보수 우파 주인 한덕수와 뭐 민주당도 반대라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프레시아는 2025년도 7월 20일자 오늘 기사로 민주당도 반대 이진숙 임명 강행하면 이재명 개혁 장애물 될 거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우리 온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진숙이하고 누구예요? 강선우하고 이준석이를 이렇게 밀고 나간다면 이재명한테 큰 상처가 입을 것입니다.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물을 할 바에는 왜 김건희를 가지고 무슨 석사 박사를 다 갖다가 하고 뭐 29%나 무슨 논문을 갖다가 표절했니 어쩌냐고. 지금 이준숙이는 58%를 표절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건 상태예요. 그리고 논문을 쓸 때 지도 교수가 어드바이스를 해서 그 제자한테 다 도움을 줬더라도 그랬을 경우는 절대 발설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가 쓴 본래 논문의 99%는 제자가 다 알고 있죠. 지도 교수는 어떤 시스템 중에 논문에 관한 규격 같은 거 이런 것만 적당하게 지도를 하는 거지. 그 논문의 주체는 제자예요. 쓰는 사람이 교수보다 더 잘 알아요. 그건. 근데 자기 것을 갖다 몽땅 58% 훔쳐가니까 억울한 제자 입에서 나왔다고 봐요. 이건. 그런데 이것을 또 거짓말 강선우 저기가 무슨 나는 뭐 자기 뭐 보좌관한테다가 저기 비대 뭐 물 새는 거 그 고치라는 한 적 없다라고 거짓말 치다가 그 전화 통화용을 갖다가 다 저기 언론에 발표를 해버리자. 나한테 비대가 물이 새니까 좀 고쳐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자기는 고친 적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 치잖아요. 지금 이준숙이 똑같아요. 제자 논문에
78%를 58%를 갖다가 뺏겼다는 거,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13건이나 논문에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이건 산습적이죠. 제자들 중에서 유능한 그런 논문들이 많아요. 예. 이 교수가 훔쳐갈 수도 있죠. 이런 건.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나도 석사 논문을 쓸 때 그 스태포드 나오는 아주 깐깐하고 아주 그 이빨이 안 들어가는 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한 학기 선배 모 교수가 나한테다가 너 그 석사 논문 쓰면서 3번 오니까 논문이 되더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스태포드 출신인 그 지도 교수가 엄청 깐깐하고 이빨이 안 들어가는 교수고 사람을 많이 학생들한테다가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인데 논문이 이제 각 그 대학교에서 이제 논문 구술 시험 하니까 뭐 평론가라든지 각 대학에서 이제 와서 구술 시험 보는데 구술 시험 다 끝나고 나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논문은 석사 논문은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석사 논문은 뭐 작가론에서 다 끝나고 그 작가 인생이나 뭐 그걸 쭉 갖다 연결해서 정리만 해주면 석사 논문이 통과되는 건데 나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많은 그 문학 작품이라든지 많은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무슨 짱포르트르, 사르트르 실존주의 소설들 많이 읽었어요. 거기가 이 자코메티라는 작가가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술사적인 입장에서 미술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아주 그 문학에서 봤던 그 실존주의 작가하고 관계를 맺었던 1935년도 이후에 하고 1935년도 이후에 짱폴 사르트르의 작품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실존주의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예술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지도 교수가 자기가 도용을 하지 않고 이것은 아무도 발표한 적이 없는 거고 내가 문학 작품에서 본고돼서 봤던 것하고 미술사적인 전공을 하다 보니까 해서 같이 얽혀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논문은 석사 논문은 너무 아깝다.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것을 만약에 이지수기 같은 스타일이면 자기 것을 다 도용해 가버리겠죠. 박사학위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그 교수가 하셨다면 억울하니까 교수 측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내가 말을 하겠죠. 저건 내 논문인데 저 교수가 썼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강호원은 19일 자신은 페이스북에 최근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 어린아이 국민학생 중학생을 전부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나서는 무슨 이 나라 뭐 교육에 대해서 뭐 말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만나온 교육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우려를 전하고 있다며 특히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진보와 중도를 넘어 교육계 전반에 정교조가 다 들고 일었었잖아요. 이것은 이재명한테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다수로부터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다른 놈들 다 통과시키는데 두 놈은 안 된다. 그 뭐 강선우는 뭐 병원에 가서 뭐 병문안 가면서 그 병원 자체에서 2023년도에 코로나 은성반을 일으키고 2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병실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나 국회의원이야 하라고 저기 그 검사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갔다잖아요. 이런 인간을 가지고 무슨 여성 가족분이 뭐니 해놓으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질로 자기 보좌관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6명 해서 6명 갖다가 모가지 잘라버리고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보좌진한테다가 임금을 주지 않아서 2번이나 고소를 당하고 막 들어와서 몇 달 쓰다가 이분도 안 주고 내쫓아버리고 이따위 짓거리 하니까 그러니까 조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임금 체불로 2번이나 고발 당했냐. 이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강선우 국회의원에서 나도 일어나고 있다. 이준숙이는 깜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국회의원이 됐냐.
그런 현재 교육이 소속은 아니지만 교육을 늘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저 역시 이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 교육부 수장은 단순히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교육은 미래를 책임진 자리다.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이 결코 가볍게 넘을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것을 콧불소처럼 밀어붙이기로 통과시킨다면 이재명이 정부한테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나는 국무총리를 국민의힘당에서 막 2억 재산에 대해서 무슨 재산 행성 과정을 갖다가 조사라고 어쩐다 할 때 나는 철저하게 국민의힘당 공격했어요. 너희들은 파면 더 한다. 재산 2억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한테다 저거 통과시켜야 된다 했던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아니다. 이것을 어거지로 민주당 이재명이가 통과시킨다면 이재명에는 표가 쏟도록 할 겁니다. 지금 64% 지지율이 지금 떨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64%가 59%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것은 그 떨어진 이유 중에서 임명이 이렇게 선정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런 것이 대두됐어요. 오늘 프레시안의 2025년도 7월 22일 민주당 반대 이진숙 임명 강행 이재명 개혁 장애물 될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또 문화일보 2025년도 7월 20일자 기사입니다. 보수 우파 주인 한동훈과 전환길 중 누구냐? 전환길이 한 말. 나는 전환길보다 한동훈이가 훨씬 똑똑하고 좋다지만 이 똑똑한 놈들이 모여서 대권 후보자 6명들이 전부 다 이기적이고 머리는 좋지만 이기적이고 단합할 줄 모르고 국민의힘당에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부 이기적이고 이들이 머리가 부족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이게 국민의힘당이 당권을 이재명한테다 넘겨줬나요? 나는 전환길이 차라리 국민의힘당에 들어가서 전환길이하고 한동훈이하고 비교도 안 되죠. 한동훈이 훨씬 똑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길이 지금 이 국민의힘당에는 전환길이 같은 단합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힘당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한국사 강사 출신이자 최고 국민의힘당에 입당한 최고위원 출마를 시사한 전환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 참석해 한동훈과 김용태가 빨리 전환길을 내보내라는데 보수 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환길이냐며 우리가 국민의힘을 찾아야 된다. 수만 명 당원들이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당을 대표로 선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전환길이 같은 똘똘 뭉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의힘당에 인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보다 훨씬 똑똑해요. 6명 후보자들이 전부 이재명보다 더 똑똑했는데 왜 6% 7%밖에 안 되냐. 이들은 국민의힘당을 당을 사랑하자고 이 나라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요. 독재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놈들이 다 이것들이에요.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적부 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때는 이제 늦었죠. 지금 새 정부가 들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석방시킨 건 나도 찬성하지만 이제 새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 새 판을 짜야 했는데 미국 석방시킨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석방시키면 더 등수가 올라가겠죠. 이재명 점수가. 특히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전 2차례 특별검사대원 소환조사를 마치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말했다면 울먹이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전환길이 같은 사람이죠. 앞서 전 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국민의힘당 놈들 보세요. 그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하고 뜨니까 그 대통령 관저를 전부 국민의힘당 45명이 지지자 국민들하고 쌓여서 노인들이 그 관저 앞에 도로에 누워버렸잖아요. 공수처 못 들어오게 그냥 땅바닥에 누웠어요. 그 추운 날.
돗자리 깔고.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107명 중에서 나머지 놈들은 다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국민의힘당 당 내에서 45명을 전부 처벌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이것이 국민의힘당이 망하는 조건이고, 박근혜하고 윤석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는, 머리를 똑똑하는데 이기적이고 전부 내부 총질하고 다 죽이는 당이란 거예요. 지금 전환길이가 당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숫자가 줄어들어 있는 이 거대 야당하고 하려면은 이런 사람 다 개나 고동이나 다 불러서 세력을 지키고 단일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자체 내 정환이 뭐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당보다 문제는 민주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거대 야당 가지고 별짓 다 했죠. 나쁜 놈들은 민주당인데 왜 국민의힘당이 열심히 일했던 무슨 그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 다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 방정을 치냐. 45명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내부 칼질하는데, 실은 그 칼을 갖다가 민주당에다 왜 못 돌렸냐. 지금 이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는 법사위원장 자리까지도 다 또 놓치고, 칼도 놓치고 방패도 놓치고 지팡이까지 다 줘버리고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의힘당에 전환길이 들어오는데 또 이 사람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잖아요. 이것이 국민의힘당이 단합하지 못한 병폐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만약에 이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그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171명이 전부 공수처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관제를 에워쌌을 거예요. 그래서 지켜낸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당에서는 45명이 갔던 사람 명단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내보내야 된다, 이따위 적직을 하니 국민의힘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아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감옥을 보내고, 이런 것은 국민의힘당이 똑똑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민주당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데 내부에다가 두고 내부에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팝을 갈라서, 나도 전환길이가 국민의힘당에 들어왔으면은 같이 힘 모아야지 왜 갖다가 난도질합니까? 오늘 문화일보에 2025년도 7월 20일자 보수 우파 주인 한동훈과 전환길 중 누구냐? 전환길이 한 말이랍니다. 나는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그러면 대선에서 보여줬던 거, 윤석열을 배반했던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정례비가 떨어져요. 그러나 인물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환길을 신반 양병설 속 한동훈 안철수 극우와 맞겠다. 이 안철수도 아주 기회주자예요. 극우화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선 국민의힘당이 그 표 갖고는 해산시키게 돼 있는데 지금 뭔 소리 합니까?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내란 방조 세력이라 해서 해산시키고 저것들 다 내란죄로 구속시킨다 하는데, 무슨 극우 세력이 극우가 뭐든 갖다가 국민의힘당은 세를 키우고 통합을 못해서 국민의힘당이 무너질 거예요. 단일화를 왜 못합니까? 지 개인적 이기적인, 전부 안철수하고 한동훈이 다 이기적으로 모여서 둘이 하는 거지. 당을 생각했다면은 한독수를 밀어서 당권을 가져와야 됐잖아요. 오늘 뉴스원에서 2025년도 7월 20일자 전환길 10만 양병설 속에 한동훈 안철수 극우와 맞겠다고 전격 해동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썬가크루스에 어떤 간증이라는 설교가 있고, 암병이 걸리거나 여러가지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은 중보기도 받으러 오후 4시에 생방송 오시기 바랍니다. 썬가크루스에 나의 어떤 간증 설교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4시입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